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구람에서 환단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요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에 집요한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그럼 우리 역사는 어디서 시작된 거냐? 무엇이 우리 한민족 역사와 문화의 고향이란 말이냐? 그것을 기록한 지금 강단사학자들이 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인정한 그 사서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역사 문화를 뿌리 뽑는데 각종 분야에 있는 모든 책들을 모아가지고 20만 권을 불지르고 남은 책이 뭐냐면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사기는 삼국에 대한 이야기야. 고구려 백제 신라. 근데 삼국사기는 신라를 정통으로 놓기 위해서 고구려를 물어뜯고 부정하고 그다음에 백제를 갖다가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의 친자손이 아니다. 혈통을 조작한 거야. 환단고기에서만 그 진실이 족보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근데 삼국유사는 이제 원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실제 강력하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역으로 도전적으로 우리 한민족 역사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 도닦던 일현 스님이 우리 역사의 그 핵심 진실을 썼어요. 왕침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을 인용하면서 그런 얘기를 쓴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우 한 아가씨가 이렇게 이제 쭉 읽는데 요거 잠깐 한 2, 3분 한번 들어보죠.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 왕검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요 임금과 같은 시대라 하였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서자부의 환웅이 천하를 건지려는 뜻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환국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의 이런 뜻을 아시고 아래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에게 이로움을 줄만한지라. 이에 아들에게 천부와 인세계를 주어 보내 이곳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에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시어 이를 신시라 이르시니 이분이 바로 환웅천황이시다. 환웅께서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농사와 왕명과 질병과 형벌과 선악을 비롯하여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시고 신교의 진리로서 정치와 교화를 베푸셨다. 이때 웅족과 호족이 같은 굴에 살았는데 늘 삼신상제님과 환웅님께 참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께서 신령스러운 것을 내려주시며 그들의 정신을 신령스럽게 하시니 그것은 곧 쑥 한 타래와 마늘 20매였다. 환웅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기원하라. 그리하면 인간의 본래 참모습을 회복할 것이니라 하셨다. 웅족과 호족이 환웅께서 주신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20하루 동안을 삼감해 웅족은 여자다운 몸이 되었으나 호족은 금기를 지키지 못해 참된 사람의 몸이 되지 못하였다. 웅족 여인이 혼인할 곳이 없으므로 매일 신단수 아래에 와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께서 웅족 여인을 임시로 광명의 민족으로 받아들여 혼인해 아들을 낳으시니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사실 상공유사 고조선기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고향을 가장 간결하게 당시 일현 스님이 얻을 수 있는 이 역사 문헌 정보에 대해서 그것밖에는 되지 않은 데 대해서 우리가 매우 유감이고 참 애석하지만 이 속에는 너무도 중요한 진실로 중요한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의 문명국 환국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이라면은 누구도 남녀노소할 것 없이 바로 이 고조선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소리내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론은 뭐냐? 우리 역사의 1차적인 근원을 이 우이서를 인용해 가지고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입도 아사달하시고 개국호 조선하시니 여고동신이라. 단군 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다. 윤임금과 같은 때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조선이 어디서 왔냐는 거야. 바로 이 한 소식을 이 고조선기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올해 몇 년 읽다 보면은 고조선기의 역사적 기록의 의미가 뭐냐? 그걸 깨닫는 거야. 역사 시원에 대해서, 우리 한민족 출발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서가 얼마나 중대한 역사적 값어치가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 고기라고 하는, 즉 우리 한민족이 직접 기록한 그런 그 문서를 인용하고 있어.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우이서를 인용하다가 우리의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더 놀라운 얘기가 있다. 뭐냐? 석유환국이다 이거예요.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발그로 한자야. 광명이 나라가 있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동방개척의 꿈을 꾼 이 환웅이라는 인물이, 서자부의 환웅이 사의천하, 자주 천하의 뜻을 두어서 천하를 건지려는 그 뜻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환국의 통치자인 환인 천재께서 종통의 상징으로 천부인 세계를 주셨다는 거야. 이 천부 문화에, 천부경 문화에 우리 한민족과 인류의 문명 근원을 푸는 모든 사상체계, 문화체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가서 다스려라. 견왕이 자신이라. 그러고서 이제 이 동방 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삼사,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하는 바로 현대 문명의 국가 조직사의 근원이 되는 바로 이 입법, 행정, 사법. 여기서는 이제 한국의 이강식 교수가 평생 이 분야에 대한 조직사 공부를 해서 우리 STV 상생 방송에서 몇 년 전에 아주 체계적인 그 강의를 했어요. 우리 한국 국민들이, 특히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 그 명강에 대해서 아주 많은 깨달음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역사 문화의 그 고향인 고조선기가 사실은 일현 스님이 자기의 그 불교 역사관으로 거기다 가로하고 주석을 붙여서 환국은 제석신의 나라다. 불교 신화의 나라다. 아사달은 지금 한반도 대동강 평양이다. 이렇게 자기가 잘못된 역사 해석을 해서 일본 역사 침략자들이 야 이거 좋은 빌미다. 한민족 역사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알리바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한민족 역사 뿌리 환국과 환웅천왕이 백두산 신시에 건국한 도시 국가 이 신시 배달 그걸 계승한 단군왕검 이 3대 한민족 시원 역사를 송두리째 뿌리를 잘라버린 거야. 환국 배달 조선은 신화의 역사다. 국가 성립사가 아니다. 신화의 인물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조금 그 우리가 간결하게 다시 그 핵심 정리를 해보면은 바로 이 환인과 환웅과 단군은 3대 왕조의 그런 그 역사 시대가 아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3대의 역사다. 그리고 이것도 신화다 이거. 이렇게 지금도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에서는 초등학교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가서는 전 지구촌의 모든 역사 교과서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역사 근원을 잘라낸 일제 역사 말살 조작극을 함께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역사 말살 그 특수기관 조선사 편수의 3인방 가운데 막내 금소령이가 석유 환국을 조작을 해가지고 석유 환인이다. 옛적에 환국이란 나라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환인이 있었다. 동경대학에 직접 가서 이제 그 원본을 확인했는데 거기 보면 1904년에 나온 책을 보면은 석유 환국으로 나와 있어요. 석유 환국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룽이로 한 마리 곰과 한 마리 호랭이가 사람이 되고자 원해서 환웅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지구촌에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맹호 부대가 월남전에 파견했을 때 호랭이가 갔냐 말이야. 아니죠. 비둘기 부대 갔다 하면은 비둘기가 갔냐 말이야. 이건 토템이거든. 그 부족과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자연과 친교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면서 자기들을 지켜주는 그런 상징물로 토템을 삼은 건데 동물 곰과 호랑이가 와서 우리를 사람 되게 해달라. 그건
생물학적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웅족과 호족 사람들이 와서 환국의 이 광명문화의 신법을, 그 광명문화의 신성함을, 그런 삶의 원리를 가르쳐 달라는 거야. 그래서 100일 수행을 해라. 그래서 말을 다스리는 치마제, 마늘을 주고 냉을 다스리는 쑥을 줬다는 거야. 의학의 초보적인 지식인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곰과 호랭이가 와서 우리를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 곰만이 참을성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환웅과 결혼해서 단군왕검을 낳았다. 그럼 우리는 뭔가 곰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곰보다 미련한 이런 역사 해석을 지금도 아주 성실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보면 이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아주 약속이 난 듯이 그걸 다 번역해서 싣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잘못을 지금 저 마야 문명을 우리가 이제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투구를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들이 그 토템을 여기다 싣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을 뭐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 역사 문화의 고향 상공유사에 나오는 석유 환국, 옛적의 환국이란 나라가 있었다.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문화 민족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서양 천지에 또 아메리카 대륙 남북 어떤 인디언 문화에도 전혀 없습니다. 상국유사 고조선기의 이 역사 기록은 그렇게 소중하다. 이 환국과 신시 배달의 역사와 단군왕검의 조선의 3대 왕조 역사가 있었다. 바로 이 한민족의 역사 시원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기원, 세계사의 출발점을 밝혀주는 바로 이 창세 역사, 이 문화 원전 황단고기를 통해서 이제 한번 실제 우리 역사의 근원을 향해서 한번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겠어요. 자, 우선적으로 이제 환단곡이란 어떤 책이냐? 환단곡이란 역사책은 역사의 주제가 뭐냐?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원 문화의 본질을 뭐로 규정하냐 이거야. 그걸 한 글자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책 제목이 말하듯이 바로 환이다 이거야. 환. 밝을 환자야. 야, 참 이 환해서 좋다. 나는 무엇보다도 밝아서 좋다. 어제 9월 15일이었는데 이 가을 보름달 퀸즈 바닷가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역자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환 나무목 옆에 뻗칠긍자를 쓴 거야. 목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야. 이 대우주의 순수 신성을 목이라고 그래. 오행으로. 옆에는 extend 이 무한한 순수 생명이 한없이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야. 환이야. 인류의 역사 문화의 핵은 뭐냐? 한 글자로 환이다 이거예요. 환. 근데 이 환은 뭐냐? 천광명이다. 하늘광명이라는 거예요. 자천광명, 하늘에서 내려오는 대광명, 이게 환이야. 그럼 어머니 이 지구의 광명은 뭐냐? 그게 단이라는 거야. 그래서 환단곡이란 바로 이 천지광명을 체험하고 살았던 우리 동북아 역사의 주인공인 한민족, 우리 조상들 한민족의 역사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단곡이 천지광명의 역사 이야기. 이 대한의 천지광명의 역사 이야기야말로 우리들이 찾는 인생의 주제, 깨달음의 주제, 기도와 수행, 진리의 주제, 결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환단이란 천지광명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한국이 날 때 한의 뜻이 뭐냐? 바로 여기에 이제 아주 흥미진진한 우리 역사의 핵심 결론이 잘 담겨 있습니다. 한은 바로 사람 몸속에 있는 우리 각자 내 속에 들어있는 천지광명이야.
내 몸 속에,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들어있는 천지 우주 광명이 한이다. 따라서 한이란 바로 이 천지 광명, 이 우주의 역사의 주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한은 단순한 동북아의 한민족, 한국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동서고금의 모든 인간의 그 존재, 인간 존재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를 규정짓는 거예요. 지구촌 오늘의 70억 인류가 전부 대한인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모든 일도 대한, 유럽에 있는 모든, 또 이 아프리카에 있는 7억 형제들도 지구촌 70억 인류가 다 한이요 대한이다. 환단고기에 들어가서 그 첫 문장부터 읽을 때 왜 환단고기에 그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왜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는가? 그런 안타까움의 이면에는 바로 우리 그 역사의 구성 원리가, 그 문화를 창조한 삶의 체험이 바로 이 우주의 광명, 이 천지, 우주론을 근본으로 해서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시원 역사가 구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환단고기는 우주 사상, 우주 광명 문화의 원전이다. 읽을수록 마음이 밝아지는 거야. 그동안 궁금히 여겨왔던 인문학, 예술, 음악을 하든 연주를 하든 시를 읊든 과학도가 됐든 자연의 관찰자가 됐든 말이야. 환단고기를 제대로 읽을 수 있으면 한없는 기쁨, 정말로 이 대우주 광명과 일체가 된 그런 숭고함, 생명의 신성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류 문화의 전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수학, 천문학, 과학, 철학, 종교, 언어학, 의식주, 생활문화, 현대 정치문화의 기원, 모든 인류 문화 전 영역에 원형 문화의 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동시에 환단고기는 한중일, 한민족의 근원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의 원시조는 누구냐? 황제헌원이 아니라는 거야. 환웅천왕과 더불어서 환국에서 천산 동쪽 환국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또 일본 역사의 원조상은 누구냐? 그거 궁금하잖아요. 일본 역사는 누가 일본 열도에 세운 것이냐? 2600년이나 신무왕 그 실체에 대해서 행촌이야미 쓴 단군 세계 36세 매륵단군 조를 보면은 그 인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중일 역사 시조뿐만 아니라 바로 동서 인류 문명의 기원에 대해서 그 핵심을 전해주고 있다. 즉 서양 문명의 근원까지 환단고기를 통해서만이 역사의 출발점을 알 수가 있다. 이 책의 이제 전체 구성을 보면은 이 책은 1000년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5분에 의해서 쓰여진 13권의 역사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3권의 이 책 속에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문화, 창세 역사의 그 핵심의 한 수식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쓰신 분은 중국 수나라에 그 유학을 갔던 도승인데요. 아주 도가 정말로 높은 분이에요. 뭐 석가모니 이상 한 소식을 들은 석가부처 이상 도통을 했던 뭐 그런 분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주 인격이 훌륭한 신라 당대 10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인데 안암노라는 분이 쓴 이 삼성기, 또 원동종이라는 분이 쓴 이제 삼성기 학원이 있는데 이 책은 고조선기에 나오는 이 환국배달조선 우리 한민족의 시원 역사 3대 그 왕조 역사의 틀을 바로 잡아주고 있어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계보, 즉 국통맥을 바로 고구려 역사까지 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작은 그 펜으로 쓰면은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야. 유교
또는 불교 또는 도학에 도통한 분이기 때문에 유물선에 회통을 해가지고 문장은 아주 간결하지만 정말로 우리 역사의 그 뿌리를 밝혀주는 소중한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이 단군 왕검에 세운 옛조선, 바로 고대 조선, 단군 조선이 2000년 지속이 됐는데 정확하게 2096년 47번 단군 왕검이 나라를 다스린 역사. 그리고 중국과 윤임금, 순임금,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 왕조 역사들과 어떤 국제, 동아시아의 그 국제 교류 관계를 맺었냐. 이런 역사 내용부터 실제 우리의 역사 문화의 핵심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역사의 그 중간 허리가 잘렸는데 부여 역사가 없어졌어요. 중국에 나오는 뭐 논영이라든지 그 이외 여러 그 사설을 통해 봐도 부여 역사가 북부연지 동부연지 무슨 역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단군 세기를 쓴 고려 후반에 공민왕 때 이 행촌이암 선생과 조정에서 같이 그 봉사한 보계거사 범장, 본명은 이제 인간세자 동력동자인데 범세동이라는 분이 바로 우리 역사는 단군 조선이 끝나고 옛 조선이 끝나고 어디로 계승되냐, 이것을 바로 세웠어요. 이것을 북부여라고 합니다. 이제 북부여에서 동부여로 갈려 나가는 게 한사군 전쟁의 그 사건, 바로 그 무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창세 문화의 전모를 드러낸 정말로 보배로운 책, 그것이 행촌이암, 고송이시 행촌이암의 바로 직계 후손인 4대 손인 연산군 또 중종 때 조정에서 근무했던 일십당 이맥이라는 분이 8권으로 구성된 태백일사, 동방대광명의 말 못할 역사, 숨겨놓고서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일사, 태백일사 8권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이제 13권인데요. 이 책이 우리 한민족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전거사라는 분이 고려 공민왕 때 행촌 이암과 그 조정에서 같이 근무한 범장, 또 진영육이 쓴 이명이라는 분, 이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우리 역사의 기록물을 이 양반이 굴 속에 그걸 보관하고 돌을 닦고 그걸 지키면서 마침내 이 사람들에게 전수를 했어요. 경기도 양주, 한반도의 중부 지역에 있는 바로 이 양주 천보산에서 전해주고 이 세 분이 결의 동맹을 합니다. 소전, 본래 나는 이 우주 광명 그 자체의 인간이다. 소전이라는 거사가 바로 우리의 그 역사, 문화, 원형을 전해주는 이 역사 문서를, 고문서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대중화될 수 있는 문을 연 분이 또 다른 세 분에 의해서 실현됐는데요. 조선 말에 조선 왕조가 패망당할 때 호남의 아주 명문 대가로서 소문난 이 해학 이기 선생과 그 제자 운초 개연수, 운초 구름운자 나무꾼 초자 말이야. 이 운초가 한 권으로 묶어가지고 1911년 조선 왕조가 완전 패망당한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패망당했지만 진정으로 우리 한민족이 이 세계 역사의 동북아의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역사 전면에 드러나는 진정한 이 역사 교과서를 편집을 해서 독립운동가 했던 그 두 분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30권을 찍어냈어요. 1911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약 20년 세월이 흘러서 1920년에 이 운초 개연수가 바로 일본 제국의 앞제비 밀정이
밀정이 고발을 해가지고 만주 관전연에 있던 배달 의숙 학당이 기습을 당해가지고 3,000여 책과 문서 이런 것이 그 자리에서 현장 압수당하고 끌려갔어요. 개연수 선생이 끌려가서 그 주검으로 얼마를 맞았는지 팔다리 뼈가 다 부러지고 눈알이 빠지고 말이야. 그러고서도 굴복을 하지 않으니까 그 일본 헌병대 장칼로 말이야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잘랐다 이거예요. 모가지도 잘랐다 이거. 그렇게 해서 강에다 쳐넣은 거야. 그 살점과 뼈마디를 그것을 물에서 건져낼 때 말없이 흐느껴 울고 있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1년 전에 자기 아버지와 함께 배달의숙에서 우리 역사 문화를 배웠던 소년이요. 한암당 이유립 선생. 이제 이 양반이 48년에 환단고기 원본을 가지고 내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국을 돌다가 60년대 초에 대전에 대흥동에 정착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송이시 문중은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지구촌 인류 역사의 근원을 바로 세워주는 이 환단고기, 이 역사서를 우리 민족에게 전해준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고송이시 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환단고기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제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송이시 문중에는 우리가 고개 숙여가지고 정말로 절을 해줘야 돼요. 또 소전거사, 우리 한민족 역사, 인류 창세 역사의 근원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천지광명의 역사를 눈뜨게 해준 바로 그 주인공이 소전거사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환단고기에 인연을 맺은 것은 10대 때 집에 이제 한암당 이유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백로지에 써서 가리방으로 긁으니 이제 그 작은 잡지 아닌 잡지가 이제 몇 권씩 굴러댕겼는데 커바란. 이 커바란 속에 뭔가 있는데 커바란이 뭐냐 말이야. 우리 한국인 커바란을 모르잖아요. 단군 안검도 신화로 부정하는데. 근데 이 속에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 되는 진리의 비밀, 역사의 도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럼 커바란은 뭐냐? 바로 환웅 천왕, 환국에서 동방개척의 꿈을 자주 품었던 사기천화 하셨던 배달국 나라를 창건하신 제1세 환웅천왕의 호칭이 바로 커바란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아마 그분하고 이제 그 어떤 친교 관계가 있어서 우리 집에서 이제 커바란이 여러 권 굴러댕기고 그러면서 이제 20대 때 80년 넘었으면서 환단고기 원본을 읽게 됐습니다. 한 40년 정도 환단고기의 그 역사에 대해서 접하면서 이제 실제 우리 역사에 전해 내려오는 그런 문서, 중국에 나오는 사서, 일본 사서, 또 세계 역사의 그 서양의 역사학 또는 주요 사서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누구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귀가 얇아가지고 그렇게 휩쓸리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렇게 따지면서 그리고 진실로 이것이 진리일 때는 그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환단고기는 지금 이 책을 전해준 분들 5분이 당대 그 왕조사에서 최고의 지석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환단고기는 정말로 천하의 명문이에요. 종교와 철학과 동서 우주 사상과 또 중간중간에 아름다운 시와 지구촌 동서 인류의 그 문화의 그 원형 사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냥 무슨 만화책 읽듯 잡지에 읽던 말이야. 이렇게 훌렁훌렁 소홀히 읽어서는 안 되는 인류 역사의 소중한 책으로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제대로 읽어야 하겠습니다. 환단고기는 결론은 신법을 전수하는데 역사의 도를 전수하는데 보통 우리가 뭐 불가에서 육아에서
또는 제가 좋아하는 그 서교의 말에 잠언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런 마음. 환단고개는 진리를 가르치는 틀이 달라. 환단고개 서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일심법이 여기에 있다. 그냥 일심 원마인드가 아니야. 그 하나 속에 우주 진리 전개 셋이 들어있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 속에 들어있는 셋. 또 셋을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이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늘 땅 모든 인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심을 삼일심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일심법. 이 삼수문화. 환단고기를 우리가 대할 때는 진정으로 이 고전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진정 고전을 대할 때 그건 한평생 보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이거야. 넌 무엇을 깨달았냐? 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 한민족사의 국통맥 뿐만 아니라 서양 문명의 근원, 동서지구 문명의 이 근원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지구에 동서 4대 문명의 근원이 되는 제5의 문명이 발굴이 되었어요. 소위 홍산 문화. 홍산 문화 유적지를 들어가서 보면은 동서 거성 문화의 원형인 피라미드 문화가 나왔다 이거야. 소위 총묘단, 무덤이 나왔고 제단이 나왔고 여신을 모시는 사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이 문화 원형의 양식을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홍산 문화 해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중국 문화가 아니라 동북아 역사 문화의 주인공인 우리 한민족 조상의 그 문화 자체다, 이런 주장을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이 제대로 외치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 코드의 핵심이 뭐냐? 무덤을 보면은 지금 돌무덤이란 말이야. 적석총이야. 중국은 돌이 아니라 토광묘로 돼 있어. 적석총은 조금 있다가 단군조선에서 나간 북방 유목문화를 보면은 더 놀라운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만주라든지 산동성이라든지 산동성 위쪽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해가지고 이 적석총 문화가 뻗쳐나간 거야. 그리고 동서로는 인디아 문명까지 쭉 뻗쳐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덤 양식을 보면은 바로 이 무덤이 무슨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각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각형. 그리고 제단은 원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형을. 이것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다. 그리고 지방. 무덤이 왼쪽을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죠.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뭐가 난다? 그게 아니고 방정하다. 학교 다니는 애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지들끼리 앉아서 야, 하늘도 둥글고 지구도 둥글잖아. 근데 우리 조상들은 하늘은 둥근 걸 알았는데 땅은 뭐가 난다고 그래서 그런 게 비과학적이야. 그래서 세상에 뒤떨어진 거야. 무식한 거야. 근데 무식한 건 그놈이 무식한 거야. 이 방자는 모방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건 방정하다는 뜻이야. 어머니 지구의 신성, 어머니 지구의 생명성을 상징하는 거야. 사각형이라는 건 뭐예요? 반듯반듯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성은 원만하다. 모든 걸 포용한단 말이야. 하늘은 이 온 우주 모든 걸 포용하는 거야. 살아있는 우주 자체야. 그래서 이것은 무한한 그런 그 조화, 하모니를 얘기하는 거고, 어머니 지구라는 것은 아버지 하늘의 생명과 그 씨를 받아서 그 하늘의 그 뜻과 이상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걸 이루는 거다 말이야. 그래 방정한 거야. 그래서 여자의 참마음, 여자의 그 진실은 뭐냐? 어머니 지구를 따라서 여자는 반듯해야 되는 거야. 한 가정에서 어머니
여성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가정은 깨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반듯하면은 그 가정은 희망이 있는 거야. 내일이 있는 거야. 어머니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그 가정은 매우 불안한 거야. 미래가 어둡다 이거야. 여자를 볼 때는 천원지방의 그런 시각에서 보세요. 얼굴을 보지 말라 말이야. 뭐 좀 봐야 되겠지만 천원지방을 알면은 천원지방을 이렇게 유전자에다 넣고서 생활하면은 얼굴이 100번 1000번 바뀌어. 자기 마음 쓰는 거에 따라서. 천원지방. 근데 이 천원지방이라는 것은 해석을 하면서 들어가보면 별의별 조화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론 하나만 얘기하면은 이 우아량의 역사문화재단 천원지방의 그 틀에서 보면은 자, 우리 동방 한민족 역사 문화권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 유교가 들어오기 전, 노자장자의 도교가 들어오기 전,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또 공자각과 예수 성자들이 탄생하기 전에 7000년의 역사가 더 있었다는 거야. 이 엄청난 이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각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7000년의 역사가 지금 이 4대 이 종교 문화권 이전에 우리 문화의 그 근원 원형 문화 시대로서 우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온 주인공으로 살아왔다. 그럼 이 문화에 그 색깔이 뭐냐? 한마디로 천지의 제를 올렸다는 거야. 이 제천 문화. 우리 민족이 한마음이 돼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우리 민족의 민족 축제. 이것은 다 지금 무너지고 일본에 가서 맛절이 형태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대 제5의 문명, 진정한 동서 문명의 근원이 되는 이 홍산 문화라는 것은 이건 우주 문명이다. 이건 천지에 이렇게 제를 지내고 우리들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거. 우리는 하늘과 땅, 천지 부모와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신성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 이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는 건 한 글자 환. 오직 광명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바로 그것을 홍산 문화의 이 천지 재단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 개척을 명분으로 해서 동방 문화라든지 인디언 문화라든지 약소민족 국가 문명을 파괴할 때 그들이 역사 파괴의 배경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진화론, 오리엔탈리즘, 그 다음에 동방의 신성 문화라는 것은 그것은 전부 무당 문화다, 샤머니즘이다. 최근 독일의 학자가 빛나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인류 신성 문화라는 것은 이런 블랙 샤만이 아니다. 인류의 영성을 틔워주고 이 우주의 광명 그 자체가 사는 화이트 샤만이었다는 거야. 맨몸을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저 천상의 신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왕래했던 그런 화이트 샤만이었다는 거야. 그것을 환단국에서만 오직 이신시교 이 대우주의 조물주의 신의 가르침, 신의 생명, 신의 광명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쳤다. 그걸 신교라고 그래. 신교. 이 신교라고 하는 우리의 본래 문화의 고향, 한민족과 인류 원형 문화의 주제를 잃어버린 거야. 그건 무당이다, 미신이다. 이렇게 전통을 여지없이 아주 한순간에 파괴를 했던 것입니다. 자, 중국은 이것을 발굴해 놓고 보니까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중국 공산당 정부와 중국의 역사 전문가들이 이 왕조가 도대체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무리 알 수가 없는 거야. 결론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문서가 없어. 홍산 문화의 실체는 오직 환단고기로만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우주론의 지혜. 이 문화를 해석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과
살아있는 그 생명의 근원은 하늘과 땅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생의 새로운 첫걸음을 뗄 때, 낡은 과거를 청산하고 밝은 내일의 희망을 향할 때는 너희들은 언제나 생명의 근원인 이 천지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바로 이 천지 부모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각성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산 문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고대 문명에 대해서, 동서양의 이 4대 문명에 대한 기존 관념을 여지없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제 홍산 문화는 1차적으로는 5,000년 전부터 한 6,500년 전까지 소급에 올라가는데, 광의의 홍산 문화의 그 문화 벨트를 볼 때는 5,000년에서 9,000년의 역사 시간대까지 소급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산 문화는 바로 지구촌 온 인류의 뿌리 문화다. 그래서 결론은 인류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바로 이 뿌리 문화에서 동서로 분화돼 가지고 오늘의 이 지구 문명을 이루었다. 이것을 홍산 문화의 전체 틀에서 우리가 이런 그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역사의 고향 환국 배달 조선에서 볼 때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 놀라운 얘기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 동이 문화라든지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안 문화, 서양 문명의 그런 슈메르 문명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예로부터 자기들이 부르는 그 별명으로 동이다. 동력동자, 이자. 이건 이제 오랑캐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래 한자가 큰 대자에다 활궁자를 쓴 거야. 동방에 큰 활을 쏘는 사람들이 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국 문화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정말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정말로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 결론은 중국 문화의 근원은 동이다. 대만학자 설양지와 북경대 교수 엄문명이라는 이가 대담을 했는데 중국 문화 역사에 대한 정의를 한 거예요. 중국은 동이 문화다. 야, 중국의 13억 중화 문명이 뭐라고? 중국은 동이 문화다. 중국의 역대 왕조라는 것은 중국 한족 출신의 왕이 없어요. 자, 중국 역사시죠. 황제헌원도 그 족보가 뭐예요? 중국 25사 역사책 첫 번째 사마천 사기를 보면 첫 페이지가 뭐예요? 황제헌원에 대한 그 족보인데, 이분은 웅족 출신이야. 우리 웅족 출신의 유웅시의 후손이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갈등 관계로 이제 인류사의 최초의 10년 대전쟁, 역사전쟁이 소위 탕록 대전으로 지속이 되었는데요. 그 후로부터 윤임금, 순임금,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또 진시황도 중국 학자들이 동이지인이다.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뭐 태호 복기시, 염제 신동시, 치우, 이런 분들이 다 동방 사람이에요. 마지막 왕조 청나라까지. 그래서 우리가 산동성을 가보면은 이 중국의 동방 문화를 전한 사령탑으로서 그런 기능을 했던 유적지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일본의 구주라는 곳은 산동성과 같은 곳이야. 우리 한민족이 직접 내려가서 나라를 세우고 문화를 전해준 중간 기지입니다. 중국인들이 언제부터 이 동이 문화를 오랑캐로 몰고 이것을 파괴하기 시작했냐? 주나라 왕조에서 산동성 위아래에 있는 모든 이 동방 문화의 왕국들을 갖다가 그때부터 주나라 문화를 근본으로 해서 중국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동이족 문화권을 강력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오랑캐로 이렇게 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역사 신원을 얘기할 때 어디서 가져왔느냐? 보통 3대 왕조 하은주에서 하에서 가져온 거야. 하.
그 앞에다가 빛날 화자를 붙여서 화하 또는 중화 또는 모두 제자를 제하 이렇게 붙였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춘추 전국 시대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호칭을 가지고 오늘의 이제 중화 문명을 외치고 있는데, 실제 동북아 역사 주도권 전쟁이라는 건 뭐냐? 주제가 누가 우주 광명 문화의 주인이냐? 중국이 지금 중화야. 자기들이 이 광명 문화의 중심이라는 거야. 중화다 이거. 중화다. 일본은 자기들이 이 광명 문화의 근본이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공자님 사상의 결론을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공자님은 그 손자가 얘기한 거예요. 중용에서 조술요순하시고, 우리 할아버지는 조술요순, 과거 윤임금 순임금의 그런 역사 또 인륜에 대한 가르침, 그걸 근본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다 이거야. 정리를 한 거다 이거야. 또 논어에 보면 수리부작이다. 동이 문화를 정리를 했지 창작을 하지 않았다. 동방 문화를 총정리를 하고 동방 문화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분이지 새로 만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육아의 사서오경이 13경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중화주의 역사관에 대해서 한번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중국이 이제 인구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또 경제력이 이제 미국을 앞질러 가려고 하면서, 또 본래부터 우리는 5,000년 역사 민족이다. 미국을 우습게 하는 거야. 너희들 10년, 20년이면은 밟고 올라선다 이거야. 근데 그들이 지금 우리의 고조선, 그다음에 북부여, 또 소위 발해, 환단국에서 말하는 대진국, 그다음에 고구려, 모든 역사를 중화문명 역사로 전부 집어넣고서 그 역사 유적지를 다 당나라니 뭐 옛날 자기들의 그 역사 유적 양식으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 역사 선생님들이 중국 정부에서 초청을 하면은 그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또 그 잘못된 역사 자료를 이렇게 받고 가서 그 대변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동서양 세계 역사 교과서에 바로 그 왜곡 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디언 문화를 보면은, 인디언 문화를 직접 답사를 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인디언 문화를 보면은 정말 우리 옛 문화를 보는 것 같다. 워싱턴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잖아요. 인디언관을 가보면은 작지만 그건 뭐 우리 시골 동네야. 절구통도 있고 집신도 있고 말이야. 저 집신이 9,000년 전 것이 한번 발굴이 돼가지고 과학적으로 측정된 적이 있어요. 지금 저 인디언들이 저 베링 해협을 타고서 3만 년 전에, 15,000년 전에, 또는 뭐 5,000여 년 전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왔다. 인디언 문화를 이렇게 보면은 언어에서 바로 이들은 바로 우리 조상이다. 우리와 한 형제다. 같은 핏줄이다. 인디언들이 보면 대개 어릴 때 엉덩이에 반점이 있어요. 소위 그 몽고 반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제일 그 재밌게 들은 게 뭐냐면은 영국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인디언들한테 물었다는 거야. 옥수수는 뭐냐? 콘이다. 우리 팝콘 얘기하잖아. 그게 콩에서 왔다는 거야, 우리말. 재밌죠? 콩에서 콘이 왔다 이거예요. LA에 있는 인디언한테 들은 얘기야. 무슨 얘기냐? 캐추아어인데 술을 같이 잔뜩 먹고 이튿날 와가지고 머리가 아프니까 뭐라고 묻냐? 죽같이? 죽같이? 너 골 아파 죽같이?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은 행오버라는 뜻이래. 숙취. 너 지금 숙취가 있냐? 뒷골 아팠지? 죽겠지? 축같이. 축같이가 인디언 말인데 그게 우리 말이야.
자, 보면은 상투를 틀고 인디언들이, 또 여인들은 연지를 찍고 시집갈 때, 그 다음에 뒤에 쪽머리를 하고, 그리고 아기를 업고 댕기고, 구둘에서 살아. 구둘에서. 그래서 그 언어를 보면은 점쟁이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다마치니. 세계 언어학자들이 다 모여들어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은 들으면 웃어. 다마치니. 다 마친단 말이야. 화가를 다 기려. 그 다자를 그렇게 붙인다고 그래. 다 기려. 내 집은 똑같아. 우리말하고. 나 그 다조다. 나 그것이 좋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야. 보면 지게꾼을 뭐 다 매매. 다 맨단 말이야. 스페인어로 껌을 갖다 는 입안에 있는 찌꺼기가 다 빠지기 때문에 껌을 이 사람들이 이제 치끌레라고 한다. 치끌레. 전부 그 찌꺼기를 다 뽑아낸다고 말이야. 이것도 인디언 말이지만 우리 한국인이라면 언어 정수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구에는 어떤 그 문화의 고향을 가르쳐주는 모체 언어가 있다. 동서 인류 문명에는 모체 언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중남미를 가서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멕시코 수도 그 인류학 박물관을 보면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곳 인디안들이 머리는 편두를 한 거야. 여기를 이렇게 어릴 때 나무 상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누른다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나라 경주, 가야 이런 데서 우리 조상들이 편두를 했어요. 그리고 파칼 왕의 유적을 보면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야, 이거 엄청나다. 놀란다 이거. 그 아래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파칼 왕이 얼굴에 쓰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홍산 문화를 보여주는 거야. 옥문화. 이 옥으로 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여기 저 손가락마다 전부 아주 큰 그 옥반지를 끼고 있어요. 우리가 홍산 문화를 들어가서 보면 전부 옥문화인데, 왼쪽은 보면 우리가 이제 우아량에서 나온 말이야. 여기 당시의 군장 전부 옥이다 이거. 머리 위에 보면은 옥고, 그걸 알면은 바로 제5의 문명, 창세 문명의 실체를 다 아는 거야. 상투를 틀었는데 그 상투를 틀고 그것을 이제 가리는 이 옥고, 지금 7세기의 마야의 파칼 왕, 전부 옥으로 아주 몸을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의 그 석관을 보면은 여기에 더 놀라운 동방문화의 원형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석관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위에 Celestial Bird, 천상의 새다. 봉황새야. 그 아래는 Sky Dragon, 머리가 둘인 용이 있는 거야. 그리고 아래는 이제 도깨비 같은 형상이 있습니다. 동북아의 인류 창세 원형 문화 코드야. 우리 한국의 강단사학자들이 이런 우리의 그 문화의 근원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우주론과 원형 문화의 핵심 코드, 천지 음양 사상, 그 상징물, 이런 것을 제대로 직접적으로 쉽게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홍산 문화가 우리 문화다, 바로 고조선 이전의 배달 문명이다, 그 이전의 환국 문화다, 이렇게 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